옛날에 유명한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넓은 집을 가졌고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잘 키운 착한 사람이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흘러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득춘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박현옥이라는 선비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보게, 박 선생,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어떻겠소? 자네와 나누고픈 이야기가 많다네. 허허, 그러게. 나도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자를 만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네. 그나저나 왕을 보필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는가? 그런 자리에 올라본 적이 없어 궁금하네. 둘은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서로 말이 잘 통한다는 걸 느끼고 이득춘이 먼저 밥을 한번 같이 먹자고 말을 걸게 되고 박현옥이라는 사람은 알겠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이득춘과 박현옥은 동네 밥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네. 가끔은 의견이 맞지 않아 목소리가 커지는 일도 있지만 누군가가 방황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네. 그걸 업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나는 힘들지는 않다네. 살아가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깐 말이네. 그렇구만. 그것이 도리라면 해야 하는 것이 맞겠구려. 그렇게 둘이서 많은 대화를 하다가 박선비가 이득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꺼냈어요. 자네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집에 딸이 한 명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시집을 가지 못했다네. 정말 소중히 여기는 딸내미인데 주변에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소개시켜 줄 수 있겠나? 그런 고민이 있었구만. 그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쿵짝이 맞을 수가 있나? 사실 우리 집 아들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다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 집 아들하고 혼인을 해보면 어떻겠나?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크도록 엄격하게 키우긴 했지만 누군가를 아껴줄 줄 아는 고든 아이라네. 사위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후회는 없을 거라고 내 자신하네. 정말 사실인가? 이렇게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니 믿을 수가 없구만. 자네를 믿고 우리 딸을 맡겨봐도 된다고 하니 내 한번 믿어보겠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위해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만.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네. 시대가 애비 왔다. 너한테 긴히 전할 말이 있구나.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옵니까? 내가 오늘 동네를 산책하다가 박현욱이라는 선비를 만났는데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 정말 사람이
인성이 올바르고 똑똑한 사람이더구나. 그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 그 양반 딸내미가 결혼을 아직 못했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마침 너도 장가갈 때가 되었는데 우리 아들과 혼례를 해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그쪽에서는 괜찮다고 답했다. 시백이는 결혼 상대를 주선해 둔 것에 불만은 없느냐? 결혼 말입니까? 저도 근래에 들어 혼인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지만 갑작스럽기는 하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안목을 알고 있기에 거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정말 올바른 사람을 소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서 혼례자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 상견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 보름 뒤에 그 양반 집에서 보기로 하였다. 그래, 너가 불만이 없다니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꾸나. 나도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간지럽구나. 누군가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아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 본인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상대에겐 나눠주어라. 애비가 너한테 하듯이 말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꼭 반려자를 지켜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 또한 제 마음이 다할 때까지 아낌없이 주겠습니다. 저도 이제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래, 너가 한 말에 대해선 책임을 다하거라. 내 아들 믿는다.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어느덧 이시백과 박선비 집안의 딸이 만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득춘과 이시백은 얼른 옷차림을 갖추고 나서 박선비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박선비라는 분의 거처에 다와가니 정말 마음이 두근거려 숨도 잘 쉬질 못하겠습니다. 제 평생 옆에 여자가 없던 터라 더욱 긴장이 되옵니다. 혹여나 긴장해서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거라.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그리 어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긴장하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하면 박선비 딸아이도 바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게다. 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제 이름은 이시백이라 하옵니다. 볼 것 없는 저에게 따님을 허락해 주신다니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제 명이 다할 때까지 따님분을 소중히 여겨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따님분은 어디 계시옵니까? 저를 보는 것이 부끄러워 안 나와 계신 것입니까? 어허, 아무래도 부끄러워 못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내 딸을 부를 테니 서로 어영부영하지 말고 천천히 인사하면서 대화를 나눠보거라.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말을 하고 결혼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 내 딸을 얼른 부르마. 소저야, 너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왔다. 어여, 인사를 나누지 않겠건. 너한테 말한 대로 정말 바른 사람 같구나. 네, 아버님. 잠시 옷내무새를 고치느라 방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방님. 저는 박소저라고 하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틈새부터 정말 올곧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네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박소저의 얼굴을 본 이시백은 당황을 금치 못하였어요. 정말 추한 모습의 여자였거든요. 이시백은 순간 말을 버벅거리다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 말을 건넨 다음 아버지께 속닥였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10분 이해하여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결혼할지 안 할지
결정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인의 형상이라 하기엔 너무 남성과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본디 외관으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알고 있는 자가 당장 보이는 모습에만 겁을 먹어 상대방을 꺼려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추한 것이다. 아비는 딱 보인다. 저 여인은 정말 빠르게 자란 아이인 게 마찬가지로 너 또한 바르게 자랐다고 아비는 믿어왔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평가질 당하길 싫어하면서 남에게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게 정말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안목은 저도 어릴 때부터 인정해왔던 부분이기에 더 이상 풀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제 성심 성의껏 상대방을 존중해보겠습니다. 그래.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타인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저 아이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줘라. 그렇게 한다면 이 애비가 장담하건대 너에게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슬슬 결혼식을 올리자꾸나. 그렇게 이시백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가서려는 자세를 갖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요. 일생에 정말 특별한 날 중 하루인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시백과 박소전은 영원을 약속하게 됐어요. 둘은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만 이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 이 여인과 인생에 다시 없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직 확신이 서질 않는구나. 아버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들어 머릿속을 벗어나질 않네. 그래도 결혼식을 올린 이상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 건 맞으니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 보자. 서방님 어제 잠을 못 이루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시옵니까? 소녀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옵니다. 이유를 알려주시면 소녀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부인, 첫날 밤이라 설레임에 잠을 청하지 못한 것 같소. 너무 걱정 안 해도 괜찮구려. 아침밥부터 먹읍시다. 일도 해야 되고 하니 든든하게 챙겨 먹고 나가야겠소. 알겠습니다, 서방님. 아침 차려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식사 잘 마쳤소. 정말 고맙구려. 나는 일을 해보려 나가볼 테니 편히 쉬고 있소. 저녁은 내가 맛있는 고기를 사오겠소. 알겠습니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부인, 나왔소. 저녁은 고기를 사왔으니 이걸로 먹읍시다. 이하고 왔더니 배가 무척 고프구려. 네, 서방님. 어서 상을 차려올게요. 오늘 하루 집에서 편히 쉬었소? 저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저고리를 꿰고 있었습니다. 상인에게 팔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겠지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쉬고만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이시백은 박소적과 이렇게 진심으로 가정을 위할 줄 알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란 걸 알고서도 섣불리 더 다가갈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은연중에 상대방을 꺼려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날이 흘러가며 박씨 부인은 변함없이 남편을 보필해 주었는데 이시백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어요. 아버지가 해준 말도 거의 까먹고 박씨 부인을 소중히 대해주지 못했죠.
부인 일 나갔다 오겠소.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오고 가는 대화도 줄어들며 이시백은 박소저에게 큰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부인, 밥 좀 차려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생활이 되지도 않고 서로 로봇처럼 일과 밥 먹을 때만 마주 보던 이시백과 박소저는 마냥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시백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신혼집에 박선비가 찾아왔어요. 박씨 부인은 어쩐 일이냐면서 아버지를 살갑게 맞이해 주었죠. 그런데 박선비가 하는 말이 이제 때가 되었다면서 내일 오후쯤에 어떤 장소로 나오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어요. 허나 박씨 부인은 예상을 하고 있던 듯 내일이 되기를 기다리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박선비가 오라고 했던 날이 다가왔어요. 박씨 부인은 남편 이시백이 일을 하러 나간 뒤에 채비를 마치고 그 장소에 갔어요. 그래도 박씨 부인은 정확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고민하면서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래, 우리 딸 왔구나. 오래전부터 애비는 이 날만을 기다려왔다. 지금까지 허물 속에 갇혀 사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이제 너의 본 모습을 돌려줄 테니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라. 내 딸, 애비가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렇게 신비로운 주문으로 경국지색의 미인으로 탈바꿈된 박씨 부인은 그간 참아왔던 슬픈 감정들을 다 토해내며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방님, 잠깐 산책을 하고 왔어요. 저녁은 얼른 차려드리겠어요.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요. 배가 고프구려. 어서 밥을.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집안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오. 썩 물러가시오. 서방님, 접니다. 박소저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게 원래 제 모습이옵니다. 이제는 좀 사랑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이고 이럴 수가. 이런 부인을 몰라보고 내 일이 푸대접을 하다니 정말 죄송하오. 앞으로 정말 잘해드리겠소. 그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구려. 정말 미안하오. 내 아내가 이리 고운 사람인 줄 정말 몰랐소. 제발 용서해 주오. 저는 한 번도 서방님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뿐입니다.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지금 제 모습이라면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서방님을 처음과 변함없이 좋아했습니다. 서방님도 그랬다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 미안하오. 이렇게 마음이 예쁜 사람인 줄 내 모르고 모습이 바뀌었을지언정 그 전에 모습이었던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오. 표현이 서툴러 그렇지 내 부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으니까 말이오. 진심이라고 믿을게요. 저는 서방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앞으로 서로에 대해 소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고 질만한 찰나의 인생이겠지만 저는 일생을 다해 서방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서방님도 그래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 평생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하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부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같이 해주고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내 업어서라도 가겠소. 이 모자랐던 놈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내 정말 잘해드리겠소. 네, 서방님. 서방님 말씀 믿겠습니다. 저는 정말 같은 날 같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옵니다. 저도 더욱 서방님이 잘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인이 된 박소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박소저가 바뀌기 전에 모습을 등한시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깊숙이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루를 준비하는 이시백이었어요. 황혼의 나이가 든 이시백과 박소저는 집 근처 산 언덕배기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깐 꽃에 앉았던 나비가 날아가듯 둘은 동시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둘은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나비가 되었답니다.